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청년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년인의 도시락이고요. 저는 도시락지기 NJ쌤입니다. 모처럼 인사드리는 청년인의 도시락, 오늘은 도시락 데이트를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촬영하는 오늘은요. 3학년 친구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기 하루 전인데요. 전혀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 아니죠.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받을 3학년 학생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합격 통지를 받은 게 딱 한 달 전이었거든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은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삼육대학교 합격한 졸업을 앞둔 오주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수능 시험은 보셨죠? 네네. 네, 그 수능 전에 합격을 해가지고 네. 볼까 말까 근데 고민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고민 조금 하긴 했죠. 귀찮아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걱정까지 됐는데 왜 굳이 보셨어요, 수능을?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경험인데 네. 안 보고 넘어가긴 조금 아쉬워서 경험 삼아. 경험상 굉장히 배부른 이유이지 않을까, 그죠? 바로 이제 근황 토크를 조금 해볼게요. 수능 끝나고 어제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고 네. 책도 읽었고 제가 5월달에 HSK 4급을 합격을 했었는데 이제 5급을 따려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급까지 있나요? 네네. 나중에 어떻게 취업하려면 그래도 6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급까지만 있어도 괜찮다고 들어서 그럴 땐 6급을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6급까지 도전할 계획입니다. 알바 어디서 알고 있어요? 저는 와플대학이라는 와플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와플 가게에서 하고 있어요? 저기 가게 홍보 좀 더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나름 유튜브 올린다고 사장님한테 말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와플 종류도 많고 음료도 어디에 다양하게. 있는? 다시 어디에 있는? 영통에 있는? 영통 홈플러스 뒤편에 있습니다. 이름이 와플? 대학. 와플 대학. 학과가 어떻게 되죠? 저 항공관광 외국어 학부입니다. 항공관광 외국어학부. 제가 찾아보니까 신설된 네네. 학과더라고요. 네. 여기를 이제 지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승무원을 꿈꾸고 있어서 네. 여러 전문대들이나 지방 4년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승무원 학원을 다녔었는데 학원을 통해서 신설된다는 36대에 신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외국어를 좋아하는데 중국어랑 일본어도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라고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승무원이 이제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 언제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부터 승무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 진로 희망사항을 써서 내라고 하시잖아요. 생기부 때문에. 그래서 진로를 고민해봤는데 그땐 도저히 꿈이 없어서 좀 막막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였는데 5월달에 제가 동방항공을 이용해서 중국을 다녀오게 됐어요. 여행으로? 네. 오빠가 중국에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보러 갔는데 그때 중국인 승무원 분이 계셔가지고 말을 못했었어요, 서로. 근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더 밝게 웃으면서 서비스도 해주시고 해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또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를 계기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수시 이제 지원을 할 때가 돼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항공 서비스 관련하면 이제 전문대도 유명한 것이 인하공전이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으로 주로 학교가 있었을 거고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신설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저도 전문대나 지방 4년제 위주로 준비를 했었는데 36대 신설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생기는 인서울 4년제고 그 점 자체로도 일단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했고 또 항공관광이랑 제가 관심 있는 외국어를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좀 맞는 학과가 아닐까. 지금까지 합격한 학교가 몇 개예요? 저는 6개. 6개. 네. 4년제가
4년제는 36대랑 중부대 네. 합격했고 중부대는 장학생 그것도 받았어요. 장학금.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는 4개. 4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저는 이제 항공과를 위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 혼자 그 쪽머리 어피어런스의 줄임말로 어피라고 하는데 머리도 하고 면접 블라우스, 치마, 구두까지 신고 갔는데 저 혼자 그러고 갔더라고요. 아, 그렇지. 나머지는 다 일반과 면접처럼 그냥 단정한 어. 사복에 그러고 그렇죠. 왔는데 저 혼자 막 그렇죠. 머리하고 아, 그러겠네. 네, 그러고 가서 약간 창피했던 약간 시선이 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시험 보러 온 친구들은 그 포인트를 항공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그런 어문 대학, 네. 문과대학으로 생각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같은 항공으로 생각하고 갔고. 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딱히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억에는 남으셨을 거라고. 그 유일하게 쪽머리하고 갔는데 항공 서비스 전문 대학이라든가 다른 뭐 중부대라든가 여기저기 대학에서는 다 그냥 다들 그렇게 하고 오니까. 근데 주연 학생이 말했지만 삼육대가 유일한 인서울 이제 그죠? 인서울에서 유일한 항공 서비스 학과가 된 거잖아요. 아, 굉장히 놀랐겠네. 그런 후기를 네, 당황했었습니다. 그런 후기를 나중에 그런 질문하는 학생이 오면 써주세요. 아, 나 합격생인데 어피하고 갔어. 그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전형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전형으로 합격하셨어요? 저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네, 1단계는 먼저 서류로 평가를 하는데 서류는 자기소개서랑 생기부가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본 다음 1단계 성적 60%, 면접 점수 40%로 최종 결과를 냅니다. 최종 내신이 어땠어요? 저는 36대 기준으로 2.6등급 나왔습니다. 36대 기준이라고 하면 네, 3가지 과목을 고르는데 저는 국어, 영어, 사회로 했습니다. 아, 다 모든 문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국어? 네, 3과목을 네. 성적 잘 나온 걸로 3과목 고를 수가 있어요. 국어랑 사회랑 영어. 영어가 1, 2학년 때도 좋았었어요? 1학년 때는 한 번 교과 우수상 받았었고 나머지도 한 2, 3등급은 계속 나왔어요. 1학년 때는 너무 이제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점수도 안 나오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4, 5등급이 나오던 게 2, 3등급 정도로 올라서 지금 36대 기준으로 2.6등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한 게 포기하지 네. 않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 뭐 내가 성적이 하위권이어서 사실은 한 과목만 붙잡고 해도 전문대를 솔찬히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면접 얘기를 해보죠. 우선은 36대 면접을 얘기해 볼게요. 거기 네. 합격을 지금 가려고 하는 학교니까. 네. 그 붙은 게 6개인데 면접은 몇 번 봤어요? 면접은 13번 봤어요. 13번? 네. 더 같았겠네. 질문들이 어떻게 다 비슷하던가요?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인성 질문이나 시사 아니면 꿈 관련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코로나 뭐 사태에서 항공업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지 뭐 이런 뭐라고 코로나 대답했어요? 이제 대한항공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 먼저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백신 운송 자격 같은 것도 취득을 했다는 뉴스를 봐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선배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 근데 네. 지금 합격한 학교는 승무원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면접 형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항공서비스 학과 지금 면접을 갔다고 합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학교는 중부대라든가 아니면 전문대 같은 경우에 네. 면접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먼저 대기를 하다가 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일단 첫 조 면접이었을 때는 보통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 네. 왜냐면 어필을 한 2시간 해야 되니까. 네, 화장도 하고 어. 어피도 하고 옷도 입고 답변도 한번 쭉 외웠던 거 훑어보고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해서 뭐 인천, 부천, 천안 이런 데 다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기하다가 이제 부르면 가서 일단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같은 조 지원자들끼리 인사를 맞춰봐요. 내려가는 속도가 같아야 돼가지고 몇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요? 보통 한 3명에서 5명? 3명에서 5명. 그러면 자기 조가 이제 여기 조에 속하면 한번 먼저 모여요? 네, 한번 누구 모여서 주도로? 선배 재학생 도우미 도우미들이. 그래서 한번 맞춰보시라고. 인사 속도 같은 거 맞춰보고 네. 들어가서 똑같이 인사하고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면접관 분들이 질문하실 때는 순서도 랜덤이고 중간에도 질문이 바뀔 수 있어서 머릿속으로 자기 답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원자들이 말하는 것도 계속 듣고 일단 면접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질문, 그러니까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그걸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질문도 던져요? 저는 없었는데 학원에서 연습할 때는 그런 것도 대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항공서비스학과의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질문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네. 태도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요? 네, 그쵸. 서서 하나요? 네. 모든 데. 중부대학교는 앉아서 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서. 서서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서 있을 때도 이제 흐트러짐 없이 웃으면서. 네.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보면서. 눈도 웃어야 되고 입꼬리는 계속 당겨져야 네. 되고 그러면서 할 말은 해야 되고 네. 눈동자 흔들리면 안 될 거고. 서 있는 자세도 흔들리면 안 돼요. 아. 조금 이제 오래 구두 신고 오래 서 있으면 몸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응. 그런 것도 최소화해야 해서 죄송한데 마침 보이는 라디오니까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네. 아니, 서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딱 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세다 하고.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네. 돌아가면서 만약에 1번 지원자라고 치면 1번 지원자 오주현입니다. 저는 2학년 때 저기 보고. 2학년 때 다녀온 수학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공부만 같이 하다가 수학여행을 가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추억을 쌓았던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저의 꿈이 승무원인 만큼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에게는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수학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조금 민망해서 네. 눈도 좀 이렇게 굴리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네.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보고.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네, 자세도 흔들리지 않게 항상 웃으면서 네, 무릎도 붙이고 졸업을 앞둔 주현 양에게 창녕고등학교는 어떤 이미지로 남을까요? 저는 절대 잊지 못할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학년 때는 4, 5등급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너무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좌절도 했었고 주눅도 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성적을 이렇게 성장 곡선을 그렸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네, 그런 곳이. 성장을 하게 만들어준 것. 네. 억지로 만들어준 거죠.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포기하지 많았어가지고. 않는 포기하지 않는 거. 자세를 조금 더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뭐였어요? 선생님. 저요? 네. 내가 억지로 한 거 같잖아. 그게 여러분 대본에 아니라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본에 없어요 그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교 할 때도 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꾸준히 유튜브로 수업을 올려주셔서 그걸로 맞죠.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하게 해주셨고 또 그 영상 하나하나도 좀 재밌고 유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더 네, 좋아진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녕고가 주현 양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까? 성장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시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면접에서. 인사부 대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논술 대회도 있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어서 그런 대회를 준비했던 게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필기도 못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 그렇죠.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추상적인 주제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었던 게 대회로, 인문사회부 대회로 그런 연습을 했던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했으면 다음 꿈은 무엇입니까? 일단 사회에서는 제가 또 어학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랑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잘 배우고 갖춰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고 또 그 승무원의 꿈을 이뤄서 가정에서는 꿈을 이룬 모습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려서 효도하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변의 꿈이 승무원이라고 말하면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자신만 자신의 꿈을 사랑하고 또 진정으로 원하고 당당하다면 저는 그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꿋꿋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거는 승무원뿐만 아니라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킨 듯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매일 아침 확진자 수를 확인하면서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았나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그래도 주현 학생처럼 내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과 싸우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분명 존재함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한 도시락 데이트, 오늘은 삼육대학교 항공관광외국어학부에 최초 합격한 오지연 학생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창영고등학교에서 보냈던 3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삼육대학교에서의 4년 정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후배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한 도시락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